그 우리 책이 이제 보통 다 참고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상권, 하권으로 다 나눠져 있고 한데 너희들 교재는 그냥 통째로 한 권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2학년에 보다 보면은 그 대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영어보다 남고가 조금 더 진도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2학기 부분이 먼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수업 교선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매스 기준으로 이거 3단원까지 되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3단원 더 나가야 된다는 더 나가야 되는 얘기야. 최대한 심한 경우에 그 다음까지 더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짧으면은 한 단원으로 끝나겠죠. 근데 어쨌든 도형 이동까지 그래도 좀 나가보는 게 학교에서 좀 물어봐봐. 진도 시험 범위 어디까지냐고. 빨리 알아보면 빨리 알면 알수록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방학 동안에 수학의 셈으로 먼저 기본 내용을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문제집을 이제 하이맥스 문제 봤는데 지금 두 번 다 나가면 좋겠지만 물론 방학 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개념만 먼저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유형 문제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2학기 중에는 그렇게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이매스로 그냥 나갈게요. 근데 도대체 저 수학의 셈은 도대체 왜 사라고 한 거냐? 혹시라도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설이라든지 해설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워요, 책들이. 그거 다 강의 못 해줘요. 그거 한 5분의 1이나 강의해줄까, 교수님들은. 나머지 부분은요, 내가 그냥 혼자 공부해야 돼요, 책 보고. 그래서 스터디도 필요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책 보고 이해 못한다. 그런 놈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 같은 게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에 네가 사용하는 이제 수학에 되면은 아주 좀 핵심적인 문제들, 예제들도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문제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들은. 자, 내용은 여기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원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 A,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자, 요 점이 중심이야.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 노란 이 점들이 다다다닥 돼 있거든요. 이 노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만족하는 점을 P라고 두고 X, Y,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 됐나요? 자, 이 떨어진 거리가 항상 얼마예요? R이죠. 떨어진 거리 구하면 어떻게 된다?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얘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양쪽을 루트 있는 거 꼴배기 식이니까 자, 요렇게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x 플러스 2의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는요. 자, 이걸 방정식의 관점에서 봐봐. 이거 2차 방정식이긴 한데요. 문자가 두 개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한두 놈이 아니지. 그 해를 갖다가 전부를 다 찍어보면은, 전부에다가 나타내보면은 원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원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차 함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차 함수 표준형 딱 보면은 뭘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걸로부터 꼭지점이 얼마인지 정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맞지? 그리고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자, 그 정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뭐죠? 하나는 중심.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개 하면 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심은 얼마다? 중심의 작도는 얼마? 자, 이 원에서 중심의 옆에 얼마? 마이너스 2,5. 제가 잘해줬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거 x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치지 말고요. 이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3이다. 됐나요? 일부러 제곱해줬죠. 여기 그냥 5라고만 써져 있으면은 루트 5가 반지름 될 거야. 됐니? 자, 특별히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이제 A, B 없다고 물지 말고 A도 0이고 B도 0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자, 이 식을 왜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평면에다가 다다다닥 찍어보니까 뭐로 나타나더라? 원으로 나타나더라.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평면 좌표 이후부터는 이 단원, 요 단원들 기하예요. 기하. 도형이라고 도형 단원. 근데 문제 풀 때 그림을 안 그려. 도형 그림을 안 그려. 그럼 문제 풀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죠? 맞아요. 김밥 주세요. 애가 근데 김이 없어. 김밥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게살 그라탕. 근데 게가 없어. 말이 안 되죠. 맛살만 들어있는. 맛살은 명태살인가 뭐 대구살인가. 자꾸 그림 자꾸 그려줘야 돼. 알겠니?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나가봅시다.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림을 그려주면 얘기가 끝나요. X축에 접하면서 A, B다. X축에 접하면서 A, B. A, B, X축에 접해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B의 값이 바로 반지름 되는 거죠. Y축에 접한다면요. 물론 마이너스 2,3이고 뭐 여기 접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림 그려놓으면은 이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지.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요. 이 식, 답, 집 개나 줘버리고요. 개나 줘버리고 그림 그려. 이거 기하 단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물론 이걸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리면서 열심히 계산을 하게 만들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아까 그걸 갖다 전개한 거거든요. 이차함수도 일반형이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게 일반형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중심의 좌표 알고 싶으면은 이 참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게 기본이야.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문제 만드는 방식이 기본이고요. 그래도 표준형으로 고쳐야지 뭘 해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저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해. 개나 줘버려.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올 때마다 너 그거 갖다가 공식 이용해가지고 표준형을 바꿨니? 아니잖아. 나올 때마다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바꿨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1은 여기 있으니까 4가 더 필요해요. 4 써주고요.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고쳐주면은 이제 중심도 나오고요. 반지름도 나옵니다. 됐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이 있었어. 이렇게 생긴 식이 있었어. 이런 식이 있었어. 이런 식이 있으면은 얘는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도요, 1 필요하고요, 4 필요하고요, 남는 거 4는 이항식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얘가 원방정,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원의 방정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봐가지고 2분 숫자가 음수가 나면 큰일 나죠. 2분 숫자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0이 나와도 안 돼요. 됐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허수도 생각하듯이, 얘가 반지름이 이제 허수이나 허원이다. 이 아이는 허원이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뭐 이런 식을 갖다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상상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쁜 여자친구. 준이의 예쁜 여자친구. 상상 속에서만 있어요. 상상도 잘 안 되지. 그죠? 네. 보통의 상상력까지 이렇게 되는지 알아? 안 돼. 그 다음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하나하나 나오면서 해나가 볼게요. 자. 몇 번이야, 유형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식이 써져 있으면은, 식에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 누구? 반지름하고 중심이라고 하는 정보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식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자, 어떻게 돼요? 3,1이에요. 그래서 x-3 y-1의 제곱은 2의 제곱. 끝? 됐죠? 네.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얘를 수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형, 기하나라고 이거는 이제 대수학 나라예요. 문자식 나라. 두 개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중심이 똑같고 중심에 대한 정보, 중심이 얼마야? 3,-1이야. 아하, 중심이 얼마? 3,-1이고 어딜 지나간다? 3,-2를 지나는 원을 갖다가 찾아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 어떻게 돼요? 3,-1이 중심이고요. 3,-2를 지나갑니다. 됐나요? 여기가 중심이고요. 여기를 지나간대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여기쯤을 잡아야겠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여기 지나가니까 원을 갖다 그려보면 원 하나 결정됐지요. 중심은 있으니까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되게 쉽죠. 반지름 1이죠.
그래서 x a, 0을 지나갑니다. 됐나요? a, 0 y좌표가 0 a, 0 쉽네요. 3,0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3제곱은 0이다. 그래서 a는 3이다. 축은 나오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식으로 나왔을 때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점이 있는데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 만들려면 중심과 반지를 말아야 되죠. 그런데 지름의 양 끝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눈에 훤히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중심은 어디 있다? 당연히 AB의 중점이 중심이에요. 맞죠? 중점 좌표 어떻게 되죠? 몇 콤마면? 이건 암산도 가능하잖아. 두 개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2, 마이너스 1. 중심 나왔어. 이제 반지름 찾으시면 되죠. A하고 B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반으로 나눠도 되고요. 여기하고 A하고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R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R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25. 5의 제곱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5의 제곱. 어려운가요? 그렇죠.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강의가 워낙에 명강이기 때문에, 명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고 이제 그놈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섞어야겠다.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심이 X축 위 문제 상황을 어떻게 줘라? 그림으로 표현해 봐라. 중심이 여기 있어. 그리고 0, 마이너스 1. 여기 지나가요. 2,3? 2,3? 여기 적당히 써보자. 여기 써줘야 되나? 이렇게 지나가는, 1을 지나가는. 중심이 여기 있고요. 중심이 여기 있고요. 자, 중심에 있고, 원을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지. 됐나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X축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중심, 요 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Y좌표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정해졌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A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R제곱. 표준형 꾸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줘라? 첫 번째 0, 마이너스 1이 지나갑니다. 식 하나 대입하시고 2,3 그러면 문자 2개 나오죠. 식도 2개 나오죠. 그래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풀려. 왜냐하면은 왜 안 풀리냐면은 직접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A도 2차, R도 2차, A도 2차, R도 2차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건 풀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풀려요. 풀리는데 근데 얘는 좀 간단한 케이스지 잘못하면 골치 아픈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은 R제곱 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나오는 얘는 이런 이 방정식이 결국 풀게 되죠. 그래서 A값 찾게 되죠. 됐나? 네. 2차 방정식처럼 보이는데 1차 방정식이에요. 하나밖에 안 나와. 2차 방정식이라는 1차 방정식이라는 건 도대체 늦으셨어? 계산해줘요?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났는데 어디를 지나냐면은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거야. y는 x 위에 있다. 여기에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도 그냥 a가 돼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a,a로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r제곱 해놓고 나서는 1,1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고 마이너스 1,3 대입해 주셔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써도 이제 r제곱 2차긴 한데 대입으로 r이 사라져버려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만을 막 찾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원의 중심만 막 찾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물론 여기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돼요? A,A로부터 A까지의 거리, A,A로부터 B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자 하나 나고 식 하나 나왔으니까.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시면 1차 방정식 나와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죠? 자, 다음엔 일반형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풀어야 되나? 부끄럽네요. x제곱 더하기 2x 1 필요하죠?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가 필요하죠. 원래 마이너스 4 여기 원래 있던 거야. 2라고 4 더해줬으니까 양쪽에다가 5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 안에서 9. 자, 중심 반지름. 됐나요? 계산하다가 자주 틀린다면은 여기 요거 는 맞추는 것만 해도 이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안 틀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게. 는만 줄 맞추는 것만 해도 이쁘게 치면 이쁘게. 자, 요놈하고 중심이 똑같고. 자, 이놈의 반지름은 상관없고 x-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뭐 어쩔 줄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중심은 얼마? 2, 마이너스이고 2, 마이너스 중심이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봐라. 그런데 2,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지나가는 원의 넓이를 구해봐라. 아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가지고 반지름 구한 다음에 파이 알제곱을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해 갖다가요. x제곱 마이너스 6x 9가 필요하네요. y제곱 더하기 2y 1은 원래 있었어. k는 오른쪽으로 이항해줬고 아이고 저기 9 더해줬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10편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거는 바로 r 제곱 부분이라고요. 예. 그래서 9 마이너스 k는 분명히 0하고 같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K는 얼마? 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됩니다. 됐어요? 네, 얘가 그래서 원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저 녀석 계산해 볼게요. 원을 나타내 볼게요.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진행해 보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2a의 제곱.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a제곱 4a제곱 요런 게 더해져 쌓이고 있죠. 양치됐나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계산? 자, 그러면은 r제곱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놈이라고.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야. 즉, 이 r제곱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됐나요? 얘는요, 어떻게 되죠? r제곱은 A가 1일 때에 A 값이 답은 나왔어. A가 1일 때에 R제곱의 값이 5가 돼서요. 즉 최소 넓이는 5파이가 됩니다. 되셨나요? 뜬금없이 문제 푸는 단계로 뭐가 등장했어요? 이차 함수. 최민수 문제는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의 방정식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 보니까 선생님 나 이차 함수를 못하는데요. 이런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이차 함수는 아무리 잘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다음에 3개의 점이 주어졌을 경우입니다. 보세요. A라는 점이 있어요. 얼마? 0,0이라는 점이 있어요. B라는 점이 있어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C라는 점이 있어요.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A, B, C를 다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런 원을 갖다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됩니다. 맞죠? 혹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자면. 맞죠? 그래서 ABC 지나는 원은 딱 하나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여보자. 됐나요? 자, 저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일반형에다가 0,0 대입하게 되면은 0,0 대입하게 되면은 어이구 C는 0. 와우! 대박! 그 다음에 B점 1,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1 식이 나오고요. 2,1도 대입해보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데 위에서 C 값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A-2B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얘도 마이너스 5? 네. 되셨나요? 자, 가각법을 써보자.
더해줍니다.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B 값은 플러스 1 되겠네요. 되셨나요? 됐어요? 이 원의 중심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표준형으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귀찮지만.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응? 그때 내가 풀어야 했던 문제는 중심 구하라고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고치기 귀찮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써주고 나서 아니 여기서도 모르는 거 A, B, C 3개고요. 모르는 거 A, B, R 3개고요. 아니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도 3개 모르는 거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나오고 여기 좀 전에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나와가지고 풀었죠.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느냐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걸 전개해야 되고요. A하고 B하고 R에 대한 2차야 지금. 아까 A, B, C에 대한 몇 차? 미지수 3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이야. 여기서 미지수 3개짜리 몇 차? 2차야. 미지수 3개짜리 2차면은 끔찍하지요, 상황이. 그치? 끔찍합니다.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지수 2개짜리. 미지수 3개인데 그것도 전부 다 2차야. 2차 곱하기 2차 돼 있는 거 미지수 2개짜리도 꽤 고생했잖아. 상당히 귀찮았잖아. 근데 미지수는 3개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번거로워도 어떻게 해줘라? 요 식에다가 일반형을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알겠니? 자, 다음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야? 마이너스 1, 얼마? 2. 여기 있어.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대면 그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중심 나와 있고 반지름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벌써? 항상 접선하고는 항상 이렇게 수식하게 돼요. 접선까지 버리시면 돼요. 자, 다음이야. 중심이 5,6이고요. y축에 접합니다. 중심이 얼마? 5,6. 그리고 y축에 접한대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이걸 그리면 안 그리고 하다 보면은 y축에 접한다면 y 6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작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기하 단어냐.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해. 나도 물론 그림은 싫어해요. 미술 싫어하거든. 즉, 이 방정식은 x-5에 이렇게 생겼어요. 1, k를 지납니다. 자, K에 관한 2차 방정식. 잘 풀 수 있겠죠? K에 관한 2차 방정식. 풀게 되면요. 그래서, 몰라. 뒤에 계산하기 싫어.
자, 직접 K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구하기 싫어요. K값을 하나를 K1, 하나를 K2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개니까 더한 값은 얼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2. 되셨나요? 직접 찾아서 되고요. 루트가 나올 리는 없죠, 물론. 이 상태에서 풀면 돼요. K-6이 3인 거. K-6이 -3인 거. K가 얼마? 9인 거. K가 3인 거. 9하고 3하고 2개예요. 10이 나오죠. 자,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1 위에 있고. 자, 저 상황을 갖다가요. 그림도 안 그리고 풀려니까 어렵죠. 그림 그리면 쉬워집니다. 어떤 선생님 저 그림 그렸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Y는 X-1을 이렇게 그려놨어. 절망적이죠. 자, 1,2 지나면서 위에 있고 중심이 위에 있고 1, 요점이 있어요. 1,2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나면서 중심은 여기 어디인가 있고 X축에 접한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A,A라고 쓰면 되고요. A,B라고 쓴 다음에 B는 A-1 나중에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반지름이 눈에 보이는 거죠. A-1이 반지름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X-A의 제곱 주심 자, 여기 이 부분 주심 그것도 자, 이제 1,2 지나갑니다. X에다 1, Y에다가 2 집어넣어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해 2개 나오겠는데요? (3-A) 자,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중근 나오네요. 네, 중근 나오네요. 그러니까 3,2예요. 되셨나요? 자, X축, Y축이 동시에 합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기 있는 거 잡스러운 것들 다 암기하고 그리고 헷갈려가지고 틀려서 낮은 점수를 받든지 잡스러운 것을 암기한다. 잡스러운 암기 그리고 헷갈려서 혼동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틀려가지고 낮은 점수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그림 그릴지 그림 그리면 헷갈리지 않고 잘 풀어서 점수가 높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학생들은 다들 얘기했어 여태까지.
근데 그림을 안 그린 놈들이 30%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잡서 남긴 했냐고요? 그것도 안 했어. 미쳐. 자. (1,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 접하는 거는 네 종류야.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종류야, 네 종류. 맞지? 근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걸까? 어떤 거니까? 1,2는 여기 있어요. 2번, 3번, 4번은 1,2 지날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리예요. 그래서 반지름을 보면은 반지름이 r,r이에요. 만약에 여기는 원리름이에요. 마이너스 r,r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을, 중심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r, 마이너스 r로 중심을 두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다는 얘기를 갖다가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림 그려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얼마야? r이 얼마인지도 네, 모르겠네요. 반지름도 알죠. 1,2잖아요. 됐나요? 근데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냐고요? R은 1 또는 5야. 응? 요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요런 원을 갖다가 요런 원을 생각했었는데 이런 원 말고도 이런 원도 있더라는 거죠. 이건 상상도 못했다. 그치? 그치? 네, 맞아요. 이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상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를. 이게 바로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이긴 합니다. 됐나요? 그래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입니다. 됐어요? 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구나. 오! 수학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요거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아, 사실. 맞지?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돼. 자, 원이 있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 막 있어. 많아요. 이 P하고 거리를 재는 거야.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런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이구, 요 점이 될 수도 있고요. 맞나요? 제일 멀 때는 어디 있을 때야? 여기까지 제일 멀 때인데 P부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아, 근데 좌표를 알아야 구하지. 그런데 좌표를 알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요? 중심만 알면은 여기서 중심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된다 이거. 됐어요? P부터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 하면 A점일 수밖에 없죠. 직관적으로 보면 돼요. 이걸 막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어떻게 되나? 처음에 좌표는 못 구해요.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구할 이유도 없고요. 제일 가까울 때 점에 거리 구하려면 중심하고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 빼주시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 위에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O라는 점이 있어요. P가 막 움직이는데 거리가 가장 길 때는 언제냐? 원의 완전히 반대편에 있을 때가 가장 길겠다 이거지. 됐나요? 이 거리는 0,0부터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2루트 2. 그래서 2루트 2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가장 길겠고 2루트 2에서 얼마? 이 점이 가장 가까우니까 2루트 2에서 2 빼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옵니다. 아이디어 이해돼요? 이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우와! 선생님 여기도 원이 있고요. 여기도 원이 있어요. 여기서 막 점이 막 움직이고 P가 움직이고요. 여기도 막 Q가 움직여요. P,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제일 가까울 때는. 당연히 제일 가까울 때는 어디 있을 때야? 요렇게 있을 때가 제일 가깝지. 맞죠? 거리 구한다에 반지름 두 개 빼주시면 돼요. 됐나요? 두 9번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뭘 가지고 조사하냐면은 두 놈의 반지름과 각각의 반지름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가지고 우리가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서로 안 만날 때 됐어요? 안 만날 때는 떨어진 거리가요. 반지름 두 개 더한 것보다 더 멀어요. 너 8보, 나 8보. 거리가 머리가 어떻게 돼? 손에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중학교 1학년에 있던 내용이야. 원래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언제요? 접할 때는 외접할 때 있죠. 이때는 거리의 합이 바로 반지름의 합이 거리하고 똑같을 때. 됐나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 내접할 때야. 내접할 때는 자,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 이렇게 돼요. 떨어진 거리가 바로 뭐예요? 두 놈의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혹은 R'에다가 D 더하면 큰 원의 반지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와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됐나요? 요건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 내접할 때하고 외접할 때 그 중간쯤 어중간한 위치면 되겠다. 그래서 D가 차이와 합의 그 중간 위치. 이건 외워둬야 돼요. 이 식은 외워두세요. 됐나요? 여기 능이 될 때 내접 위치에 이건 암기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내 안쪽에 있을 때 D가 차이보다도 더 작다.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학교에서 특별히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런다 하면은 특별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교과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또 시험에 또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원이 요놈의 외부에 있다. 자, 문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얘는요 마이너스 4,3이에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얘는요 반지름 일자리 원. 자, 이 원이 요놈의 외부에 있다. 됐나요?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점점 커져가, R이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접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나중에는 먹어치울 수도 있겠죠? 딱 접할 때. 원과 원이 접하면 막 한 배씩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떨어진 거리가. 두 놈 사이에 떨어진 거리. 얼마야? 3, 4니까 요 길이가 5가 되겠다. 요 길이는 6. 그러니까 R이 얼마? 4일 때. 됐어요? 딱 만나겠대요. 그러니까 R이 4보다는 작아야겠죠? 여보다 크고요. 됐나요? 이해되겠어? 자, 9번까지 됐고요. 쉬었다가 시험부터 해보기로 합시다. 원이 있는데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빨간 원이 있어. 그리고 녹화되는 거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원이 안 이쁘다. 파란 원이 있고요. 여전히 안 예쁘네. 빨간 원이 있어요. 자,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맞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원도 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원도 될 수 있고요. 됐나요? 그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 한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직선의 교점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할 때 요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했었잖아. 지나시고. 맞지? 자, K 값이 1이냐 2냐 3냐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기 X제곱계수 Y제곱계수 똑같아요. 그래서 K가 4이면은 5X제곱 더하기 5Y제곱 이렇게 되는데 5로 나눠지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원을 어쨌든 표현하게 됩니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당연히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니? 1차식 돼버리죠? 1차식 돼버려요. K가 마이너스 1. 자, 원의 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냐면은 교점을 갖다가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대입하면은 0이 돼버리고요. 그 빨간 놈이 있는 점이니까 여기서 대입하면 또 0이 되고요. 맞죠? 자,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1차식인데 아니 이 점 대입하면 식이 여전히 성립하잖아. 맞죠? 요 점 대입해서 성립하고요. 이게 웬일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1차식인데 그럼 직선이 있죠? 어떤 직선이 되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 즉 공통 현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K는 여기다가 해두고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직접 교점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죠? 지난 시간에는 이 교점하고 외부에 있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라면 이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쉬웠어. 그렇지만 이 문제로 가니까 야 교점 구하고 난 다음에도 장난 아니야. 외부에 있는 이 점을 또 지나간다. 점 3개 가지고 원의 방식 구하는 거 고생스럽다는 건 알잖니?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이 와요. 자, 봅시다. 교점하고 1,1을 지납니다. K는 어디다 붙여도 좋습니다. K를 앞쪽에다 붙여도 좋고요. 자,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을 다 표현한 겁니다. 됐나요? 그건 좀 거짓말이고 사실은 하나 나타낼 수가 없어. 자, 어떤 거야? K가 0이면 요 놈만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는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럼 K 이쪽에 붙이면 가능하겠지. 네. 자, 아무튼 자, K 값이 어떤 놈인지 몰라요. 어떤 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점 얼마? 1,1을 또 지른다고 했으니까 1,1을 대입해 줍니다. 1,1 대입해 주면은 됐나요? K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버릴게. 마이너스 2 곱해버릴게. 만약에 이쪽에 K 했으면은 K가 아마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예요. 됐나요? 자,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됐나요? X제곱 자,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이하는 중요해요. 필요하네? 4 필요하네? 그래서 x 마이너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마무리셔도 괜찮아요. 일반형으로 x 마이너스 이 상태로 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더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 이거? 5? 됐나요? 반지름이 이거 토치하지 많이 나오네요. 자, 두 원의 교체 문제라는 공통현의 방정식. K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두 원에서 원을 그냥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 됐나요? 왜 공통현이 되는지는 알지요? 좀 이제 설명을 해서.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뺄셈을 해줍시다. 뺄셈을 해주면은 자,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아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줬어요. 됐나요? 자, 정리해줬습니다. 자, 이항해 준 다음에 자, A, 어디 지나간다? 3이 지나간다. 2A 더하기 그래서 뭐야? A는 1이네. 됐나요? 자,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공통현 보이시나요? 파란 거 공통현 보여요? 직접 점과 점을 잡아가지고 이거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만치 어렵다는 건 이해되시죠? 자, 길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먼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요 D가 나오고요. 반지름. 피타고라스 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구조를? 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봐. 이렇게 자, 볼게요. 요 놈이 x제곱 더하기 자, 뺄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뺄셈을 해줘요.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날아가고 마이너스 3x 자 이제 직선이 나왔습니다. 3x 마이너스 4y 얘가 좀 이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지만은 됐어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t 구합시다. t 0,0하고의 거리 구하니까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0,0하고의 거리는 5 그래서 얼마? 1 나와요. 끝나요? 자, 요 길이가 얼마? 1 요 길이는 얼마? 2 자, 피타고라스 있습니다. 얼마다? 루트 3 끝나요?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전체 길이는 얼마다? 2 됐어요?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뭐냐고요? 자, 좀 전에 공통현의 방정식 나왔지. 맞지? 공통현의 방정식 얘 갖다가 1차식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원하고 직선의 교점 두 개가 나오겠지. 됐어요? 근데 저걸로 빨리 구해버리는 거 아니지. 만약 교점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 식을 이렇게 구한 1차식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라 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풀었냐 요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 찾은 다음에 뺄셈을 해가지고 직선 찾은 다음에 직선하고 연립을 하는 거예요. 1차식으로 됐나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체 방정식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그 다음에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 P의 점을 x, y라고 놓고 AP의 제곱 얘가 AP 제곱 BP 제곱 됐나요? 네. 날아가 버리고요. 끝나요? 반지름이 얼마짜리? 4짜리 원이 있죠? 2파이예요. 얘가 바로 둘레예요. 넓이 구하지 마세요. 따라서 8파이가 우리가 찾는 원. 소형의 둘레다. 됐나요? 자. 여기 점이 있는데 2대 1의 B를 만족하는 점이야. 그거 만족하는 점이 한두 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기 내분점 얘도 2대 1 만족하는 점이잖아. 맞죠? 외부에 있는 이 점도 어떻게 돼요? 2대 1 만족하는 점이 있죠. 그래서 PA에 2대 1 만족한다. 나중에 어차피 제곱해 줄 거니까. 자, 이 조건대로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4배의 PB의 제곱. 그건 P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이해됐나요? 이렇게 따르겠어요? 자,
그래서 3S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끝나요? 자, X 마이너스 여기 25 필요하고요. 25 필요하고요. 됐어요?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4. 됐나요? 근데 결론적으로 구해보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 놈을 2대2라고 그랬는데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와요.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M 대 N이다. M 대 N을 B가 M 대 N이라 돼 있으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원은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에 보이는 맞죠? 그런데 원의 또 다른 정의가 되는 거야. 원 모양이 나온다고요. 두 점이 나오고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도 여전히 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갖다가 이름하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나요? 자, 보나마나 질문을 하겠지만 이 문제도 질문을 나이트 하긴 하겠지만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해봅시다. 문제 풀어보세요.